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신 같은 경우에는 미신이지만은 좀 약간 좀 해석을 하자면은 약간 사람들이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가 아니었을까. 네 번째 사연자 우리 뷰사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뷰사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이제 사연을 들려주실 건데 어떤 사연이죠? 오늘은 처음으로 한국 사연을 준비했어요. 오, 특별하다. 특별해요. 진짜 특별하다. 웬열이야? 날이 날인 만큼 그렇죠. 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좋다. 한국 사연. 일본 사연들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 사연 특별하죠. 뷰사님이 말하는. 그래요. 한국 사연 저희가 한번 들어보긴 할 건데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의 고향에 있는 이야기 중 하나로 섬 할머니 이야기예요. 아마 말하면 지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지명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냥 섬 할머니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 섬인데 그 섬에는 섬 할머니라고 불리는 이제 토지의 신이자 그 섬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신데요. 그 할머니께서는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분으로 무서울 때는 무척이나 무섭고 상냥할 때에는 무척이나 상냥한 분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용왕과 맞먹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어릴 적부터 재난이 있으면 용왕과 이 섬 할머니에게 기도를 하면서 부디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정도로 이제 강한 신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에게 무서운 점이 있다면 섬을 함부로 들어오거나 함부로 나가는 것을 쉽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셨대요. 그래서 이사를 해서 섬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그분에게 저희 머물 수 있도록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나갑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나가거나 해야 했고, 섬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주변에 이제 마을 잔치를 했어야 됐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이고 허락을 받아야만 섬을 나갈 수가 있었고, 허락을 받지 못하면 저주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섬은 섬이지만 꽤 산이 많았어가지고 고갯길에 저희 어머니께서 사셨는데 땅이 넓은 게 아니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대요. 그 중에서 저희 어머니의 학교 친구분 중에 이제 남자분이 계셨는데 집안의 3대 독자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자란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이 가난해도 공부를 하거나 먹는 것에는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안의 가문에 이제 기대를 받으면서 살게 됐는데 그 친구분에게는 이제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 섬을 나가서 꼭 출세해서 내가 성공하고 만다라는 거였대요. 그래서 머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워낙에 다 잘하는 팔반 미인 같은 분이셔서 어머니께서도 그래 그 친구가 성공해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꿈꾸셨대요. 그러다가 정말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이제 이름난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 결과 통보가 조금 늦어져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정말 다급하게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섬을 떠나게 됐고 섬의 할머니에게 허락을 기도를 하지 않고 나가게 됐고 뒤늦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분의 할머니께서 이제 주변 집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조촐하게 이제 식사 차려주고 그 할머니가 계신다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제발 좀 봐달라고 막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간 게
좀 문제가 된 건지 정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도 안 됐는데 너무 심한 괴롭힘을 이제 학우들에게 받아가지고 퇴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섬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 일 때문에 미쳐버리신 건지 젊은 나이에 술만 마시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서 완전 히키코모리처럼 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섬 사람이 아닌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좀 이르게 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여유가 없어서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의 친정에 들어와서 잠시 머무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까 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 친구가 몇 년이고 없이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 결혼 잔치에 와서는 니는 남편이 섬 사람이 아니라니 믿을 수가 없다. 네 남편도 저주받을기다. 라면서 심한 말을 해서 저희 가족들이 쫓아내듯이 보냈대요. 그 뒤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의 일 때문에 같은 부산 아니긴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섬을 나가시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비록 기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섬을 나간 뒤에도 몇 년 동안은 꽤 잘 지내셨대요. 저희 아버지께서 배를 타세요. 배를 타시는데 배를 한 번 타면은 이게 한국 땅에 있어도 그 배의 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배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이제 선원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참을 해야 되고 나가면은 사유를 확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선장이 이제 허락을 안 해주면 배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타면은 내리기가 힘든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앵커라고 하죠. 그 닷을 올려버리면 닷을 다시 내리기가 힘든데 배를 타고 닷을 올리려고 하는 중에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배를 내리신다든지 아니면은 휴가 때문에 이제 장기간 휴가를 가지시고 배를 타시기 하루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거를 저희 외할머니께 말씀을 드렸고 다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러 가셨대요. 그 이후에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꽤 괜찮게 계속 일을 하셨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사셨던 곳이 재개발이 되면서 마을째로 허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셨대요. 그렇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이웃분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전화가 잘 발달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연락이 이제 조금씩 끊기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그 친구분의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어느 날 그 친구네 집에 장례식이 있다고 할머니가 니 좀 같이 가자 해서 찾아갔대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아까 사연에서 이제 같이 나오면서 들으셨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친구분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발견이 된 게 마을을 다 허물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고목나무 하나만 서 있었는데 거기에 목을 상태로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섬에 이제 점점 외부인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미신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이름만 퍼져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섬 할머니라는 분이 과연 섬을 지키려고 하신 분인지 아니면 뭔가 귀신이나 다른 요괴 같은 존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게 이게 썰이 좀 약간 비슷하긴 해요. 이 명도 할머니, 영도 할머니 썰하고도 좀 비슷하긴 해요. 이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영도할매 맞아요. 와, 맞지. 우리가 또 이제 들으면서 영도할매 맞아요. 영도할매인데 이랬는데 맞네. 이거 되게 유명한 썰이죠. 그래서 저 영도도 당직기 갔다 왔거든요, 사실. 네. 정말요? 네. 저희 할머니는 네. 아직도 있거나 하면은 영도 할매한테 갔다 온나 하세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영도 할머니가 왜 이렇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그 영도 할머니가 어떻게 됐다 이제 뭐 그런 것보다도 사실 영도 제가 이제 살았던 지역이랑 가까운 데잖아요. 여기 있는 그 지역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궁금하긴 하다. 영도 할매가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또 근데 형님 또 부산에 또 할 게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기모노. 있죠. 예, 기모노. 예. 예, 영도 할매 그다음에 안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 그랬거든요. 콜로라도에서 기모노. 이야기 듣고. 이 영도 할머니에 대한 정확한 그 원래 그게 뭐죠? 우리 덕근 씨? 한번 저도 얘기해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네. 약간 신격화된 그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영도 사람이 네네. 이사를 가면 네. 망한다. 그게 제가 이거를 사실 우리가 이제 무속적으로 보면은 그 산마다 모시는 뭐 그 산에 있는 뭐 신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그냥 이야기로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됐어요. 예. 형님, 제주도에도 할망신이 있죠. 맞아. 한라산에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할망. 네, 제주도 할망신. 할망신이랑 완전 틀리지 않나? 근데 이제 그 형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섬에 이제 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영도 할매니 같은 경우에는 신이 이제 하나, 그리고 제주도의 할망신 같은 경우에는 할망신이 이제 조금 이제 크게 나와서 그렇지만 거기는 신이 12신인가 13신이 있는 거고 그 중에 한 명이 할망신인 거고 그게 좀 틀리죠. 영도 할매 좀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영도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네, 맞아요. 타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오늘 영도 할매. 저는 창원 사람이라서 이제 가까우니까 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재밌겠네요. 할매. 영도 할매 이거 재밌네.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네. 이런 섬에 뭐 제주도도 무슨 할망 또 영도도 영도 할매 이렇게 이런 여성을 신격화한 존재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가 많이 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어업을 하니까, 나가잖아요. 바다 일을 하니까 어업을 나가고 마을에서 오래 살아남는다 하면 사실상 여성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래 살아남으신 이제 죽지 않은 자는 강하다고 그죠. 이제 오래 살아남으신 분께서 이런 좋은 말씀이라든지 지혜가 있는 말을 이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그분께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조상 모시듯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신격화된 것 같아요. 세순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것도 세순무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형님? 세순무까지는 아니죠. 제가 이제 제사를 저희가 세순무가 그거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 문화가 내려온다고 해서 세순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너네 네. 집에서 족보가 내려온다고 네. 차례상을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배웠어요. 네, 세순무가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되게 유명한 무당분이 계셨다고 했어요. 네. 오, 유무. 그분이 근데 세순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을 따로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그냥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봐주고 하시는 그런 할머니셨대요. 근데 그분이 용왕이랑 용신을 모시는데 같이 그 영도 할매를 같이 모셨다고. 그래서 뭔가 영도 사람들한테는 그분이 삼신 할머니처럼 덤지를 해주고 이런 진짜 잘 풀리게 해주는 그런 분 같은 이미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 얘기 해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어렸을 때 그렇게 뭐 사고 나거나 막 누가 돌아가셨는데 좀 안 좋게 돌아가시면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세댁이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나도 애가 안 드니까 이상하다 하면서 그분한테 가서 영도 할매한테 기도해라 라고 그 얘기를 들었다면서 저한테 이 얘기도 같이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남성이라기보다는 솔직히 그냥 할매라는 단어 때문에 여성인가라고 했는데 여성적인 신격화된 존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영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영도 할매는 복례산 정상에 있는 할매바위나 바위 자체를 할매의 형상이라고 여겨지는 지점에서 시작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영도를 떠난다는 영도 이 섬의 안위를 지키는 수호적인 존재지만 떠나는 주민에게는 심술을 부리는 존재. 그러니까 영도를 떠나는 사람에게는 영도 할매가 심술을 부려서 3년 안에 망한다라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전설인 거죠. 악신 아닙니까 그러면? 악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심술 도깨비 같은 거죠. 네, 도깨비터에서도 심술 부리면 망한다 이러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게 칼럼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복례산 정상에 할매바위가 있고 영도 할매는 주민 사람들에게 평온하게 지켜준다고 전해지고 수호신. 네, 다만 영도를 떠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 3년 안에 망한다 속설이 있다는 것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영도 출신 영웅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신 같은 경우에는 미신이지만은 좀 약간 좀 해석을 하자면은 약간 사람들이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영도가 약간 좀 동해 쪽 부산이 동해랑 인접해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옛날에 이제 영도 부산 쪽에서 옛날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 타고 나가는 일을 많이 하는 선원으로서 일하는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보통 그 나가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에 안전장치가 많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실종자라든지 거기서 돌아가신다든지 그런 되게 사람 인원수가 줄어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주민들이 쉽게 떠나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6개월의 법칙이라고 망한 사람은 무조건 6개월 안에 돌아온다. 네네. 라고 하지만은 그냥 우리끼리 만드는 문화인데 이 영도도 똑같은 거죠.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면 너 망한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좀 약간 좀 가스라이팅 같은 종류일 수도 있겠네요. 안전장치일 수도 있는 그죠. 안전장치. 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지금까지 영도 분들이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맞아요. 의외로. 그 복내산 그 여기 영도 앞에 복내산 쪽에 그 괴담 많은 무슨 고개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아요? 할매고개. 영도에 되게 유명한 폐가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바위가 예전에 바위라고 해가지고 네, 그 사람 많이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영도에 할매바위 복내산이 396m밖에 안 되네요. 나옵니까?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할매바위가 어디 있는지. 근데 확실히 할매처럼 보이는지 궁금하긴 해요, 사실. 그죠? 아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앉아 계시길래 바위가 네. 할매처럼 보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390m 높네요. 와, 영도 할매 괴담, 미신 괴담. 출동합니까? 여기 영도에 있는 산들이 대부분 차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산들이고 보통 이제 산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산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첫 번째 질문에서 저희가 머물렀는데 영도 사람들은 그 영도 할매한테 허락을 구하고 나가지 않으면 저주에 걸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진짜 궁금하긴 해요.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거는 또 뭔가 약간 갈 수 있잖아요. 다리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난 근데 저거에 만약에 허락을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한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 근데 이런 문화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영도를 나가려면 어딘가에 빌어라. 혹은 허락을 받아. 뭐를 했을 때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이야 영도 다리도 있고 대교도 있어서 오다니기가 쉬운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나가려면 배를 타야 되니까 네. 또 이제 못 나가게 하려는 안전장치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것도. 언제부터 시작됐고 괴담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이 미신과 괴담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히스토리. 네. 그래서 이거는 영도에 대한 연역이나 히스토리를 좀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거 역사적으로. 제 이야기 하나 알고 있는 게 네. 바닷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날씨를 확인하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날씨가 좋았는데 이제 거기는 해녀분들도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배 타고 나가는 일도 있고 이렇게 한데 날씨가 정상적이었지만은 갑자기 어떤 그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생기면 못 나가게 한다. 그쪽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다가 화가 나서 그렇다. 그죠. 지금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 이런 오컬트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분들이랑 얘기를 했던 게 전 세계 공통적으로 바다가 근접한 곳에 이제 있는 도시들 에는 옛날부터 있는 신격화된 존재들이 다 그 바다가 보이는 절벽에 있대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바다가 다 보이는 곳이니까 내가 나간 사람을 돌아오는 거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그걸 보고 옛날 사람들은 미신이지만 그게 진짜 신이라고 믿으니까 굽어 살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거기다가 자꾸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동네가 그렇게 크진 않나 봐요.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동네는 큰데 면적은 넓은데 일부가 거의 뭐 수출 단지 이제 상업 용도의 그 저기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 정도면 네. 산이 많아서 사실상 쓸 수 있는 땅이 많이 없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도인데 그래도 크긴 하네요, 사실. 네, 큽니다. 좀. 666 교회도 여기에요. 재밌네. 잠깐만. 그러면은 영도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하고 내려갔다 와도 되겠는데요. 복례산 삼신할매이고 해코지를 한다는 설은 일제시대 때 조선부 인부를 못 떠나게 하려는 일본인이 해코지를 영도 할매가 한다는 것을 만든 거. 일본 애들이 일을 할 때 이것도 한번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이거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일본인들이 무언가를 목적으로 만들어낸 괴담이나 미신이라면은 바로 폭파시켜 버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뷰사님. 뷰사님 때문에 저희가 항상 도파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굿잡.
이거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없었는데 저희 친할머니께서 예전에 수정구라는 곳에 사셨어요. 네. 이제 부산역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인데 거기가 이제 삼복도로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장난 아닌 산길이거든요. 네. 그쪽에 되게 폐가가 많았어요. 많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다 조금씩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었으면 말씀을 드렸을 건데. 또 근데 가면 있을 것 같아. 저쪽에 가면 삼복도로가 많아요. 삼복도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을 깎아서 만든 도로인데 아. 이제 언덕길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길을 삼복도로라고 합니다. 부산 가면 좀 그런 길 많던데. 많아요. 거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퀴가 헛돌아요. 아 그 정도예요? 차 바퀴가. 사륜으로 가야겠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뷰사님께서 또 이렇게 그 사연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야 저희가 그 영도 한번 내려가서 컨텐츠에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 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